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직접 운영을 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운영하시면서 느꼈던 그 단점 같은 거 짧게 한번 간단하게 장단점이 가장 있다면. 그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에서 주는 혹은 이 정보가 너무 빨리 들어오다 보니 좀 깊이 있게 고민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면서 생각해서 얻는 답이 아니라 네. 클릭해서 얻는 답.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어떤 모둠 활동이라든가 인간 대 인간의 대면적인 부분에서 나와야 하는 깊이 있는 부분들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스마트 기기가 있음으로써 오히려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뺐거나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심각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단순히 좋은 기기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미래학교이고 이것들이 꼭 보여져야 하고 이걸 사용해야지만 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심각한 우리가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있는 또 내용이 다 맞는 내용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좀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말씀을 못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요. 그중에 무엇이 정말 옳고 그른가를 깊이 있게 따져보고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것도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이런 역할에 있어서의 이런 스마트 기기가 좋은 점도 분명히 갖고 있지만 단점을 반드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이고요. 좋은 점으로는 저는 작은 소규모 학교에서만 지금 20년째 근무를 하는 소규모 전용 교사입니다. 네, 그런데 작은 학교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인원이 많이 필요한 수업, 토론 토의 수업이라든지 혹은 협력해야 되는 수업 네. 그다음 영어도요, 역할극도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원의 제한 때문에. 자, 이러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스마트적인 요소들이 사실 인터넷을 통한 그러한 활동을 하면 다른 학급과 함께 한다든지 저희는 최근에 돌림노래 연습을 해야 하는데 학생의 아이가 몇 명 되지 않아서 돌림노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 두 학교랑 같이 연결해서 5분 만에 돌림노래를 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도달을 했습니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는 기계의 환경적인 부분과 함께 또 이 학습 내용에서 어느 부분에 적재적소로 이러한 스마트적인 요소가 들어와야 될지를 이제 좀 더 연구하면서 이런 교류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럴 때 굉장히 큰 힘을 냅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학교에 오래 계셨다고 하지만 또 그런 장점들이 또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미래학자들은 2030년에는 학교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화면을 보니까 학교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학교가 사라지진 않을 것 같고 네. 근데 학교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저희 학교만 해도 굉장히 많이 바뀐 케이스고 그래요? 기존의 지식을 그냥 머리에 넣어주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각을 끌어내는 수업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는 되게 특색 있는 수업들이 많아요. 제가 그 중에서도 되게 재밌어 했던 게 하브르타 수업이라고 하브르타 수업은 학생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서로 묻고 답하면서 진행되는 수업이에요. 처음에는 수업 방식이 바뀌어서 되게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네. 질문하는 활동이 있었는데 그 질문을 만드는 활동 자체가 되게 어렵다고 많이 느껴졌었는데 하면 할수록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무래도 기존의 수업에서는 할 수 없었던 활동들이라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우리 혜지 학생은요? 저도 지혜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똑같이 10년 전쯤에 전자책이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이책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도 다 종이로 된 들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학교도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미래학자들이 2030년에 이제 학교가 사라진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까지 정리 좀 남아 있거든요. 근데 학교가 사라지면 교사도 제일 큰 일이시잖아요. 그럼 진짜 저희가 진지하게 한번 냉면집 알아보러 가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학생들 얘기는 들어봤고요. 선생님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김미영 선생님, 미래에는 학교가 사라질까요? 솔직히 처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땐 정말 학교가 사라지면 나 뭘 해야 하나 순간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기존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올 때만 해도 사실은 그 단순한 지식을 그냥 전달받는 그런 수업들이었던 것 같아요. 적고 외우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것이 이제 필요한 시대는 지난 거죠. 왜냐하면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학생들도 혹은 저도 수업 자료를 얻거나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학교라는 공간이 이제는 학생의 개인화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학생이 좀 더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을 배우는 곳, 혹은 자기가 궁금한 것이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되거나 선생님이 내가 잘 못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함께 찾아가면서 부족한 것을 메꿔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학습 방법과 내용이 변화되는 것이지 학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강력한 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가 네. 선생님이 외우고 있는 것보다는 더 방대한 게 들어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터치만 해보면 거기서 다 이제 내용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죠. 인성교육이라는 건 네, 네. 태블릿 PC가 정말 어떤 느낌이나 예절이나 이런 거를 인성을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는 얻을 수 있어요. 네. 순서를 뭐 얻는다든지 재료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학교에서 직접 만들어 보면서 맛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음식 예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그렇죠. 배려를 배우고 이러한 활동들은 이제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가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네.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윤 선생님, 그 사실 우리가 학교가 사라진다는 문장의 뜻을 그 이윤 선생님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도 안태일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미래 사회의 이제 주역이 될 이 학생들이 학교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저도 일단 정년까지는 교사 생활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요. 일단 학교가 사라진다. 미래 뭐 예측 보고서들이나 관련 서적들을 보면 실제 그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학교라고 하는 건 기존에 뭐 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측면의 어떤 그런 학교들의 는 이제 사라질 거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의 학교가 달랐고 예, 중세 학교가 달랐고 근대 학교가 달랐고 그다음에 또 이제 새롭게 우리의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게 될 이 학교들의 모습들도 당연히 기존과는 달라질 거다.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미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이제 학교에 요구되고 있고 뭐 더 쉽게 얘기하면 개인적인 요구, 내가 자아 실현을 하고 싶다. 또는 이 사회가 또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학교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될까. 그런 기능들을 또 새롭게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념의 또 이제 학교들이 또 만들어지고 또 변화되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한번 종합해 보면은 학교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역할이 바뀔 뿐이다. 모습이 바뀐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지혜 학생은 이미 좀 학교 시스템이 달라진 그런 학교에 다니고 있고 창덕여중 어떤 학교인지 얘기 좀 해줄래요? 창덕여자중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정해 주신 미래학교 연구학교예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첨단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소극장형 스튜디오형과 같은 특색 있는 교실을 활용해서 새로운 수업 방식을 이끌어내는 그런 학교예요. 저희 학교 수업 중에 아까 얘기했던 하브루타 수업이 학생들의 좀 생각을 이렇게 끌어내주는 역할을 많이 해주고 그 교실들이 되게 특색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학습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려주는 그런 학생들이 좀 더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학생들의 이 창의성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 방식인데요. 창덕 여중의 이 교육 수업을 좀 듣다 보니까 네. 학교가 정말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좀 가르치고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암기식, 주입식 시험 교육을 받고 있는데 현재 이런 교육 모습은 언제까지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우리 혜지 학생.
아무래도 입시 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유지될 것 같아요. 올해 고3 되셨죠? 네.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 뭐랄까 이게 전해진 게 짠해서 그러니까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고3의 대답이었습니다.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은 당분간 이런 분위기는 계속할 것 같다. 우리 기성세대가 조금 미안하네요. 네. 그래도 또 현실적인 부분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희 학생은 어떤가요? 저는 바뀌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 학교만 봐도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1년 연구학교가 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저희는 되게 새로운 수업도 많이 받고 뭔가 느끼는 게 다르니까 직접 해본 결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야, 우리 그렇군요.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또 대답이 다르네요. 우리 김미영 선생님 어떻습니까? 선생님으로서 그 생각을 해보실 때 이런 지금처럼 이제 좀 아직까지도 그래도 주입식이 좀 있고 외우고 시험 보고 이런 시스템이 언제까지 갈까요? 저는 꽤 오래 갈 것으로 네. 생각해요. 그 이유가 사실 요즘 창의성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고차원적인 역량들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지식과 또 가장 베이스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전달 과정에서 지금처럼 단순히 그냥 외우고 암기하는 이런 형태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부분, 그다음에 이러한 고차원적 역량의 그 베이스, 기초가 될 만한 부분들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좀 더 개선이 되어서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조금 변할 어렵습니다. 것이다. 네, 우리 그 정도. 고3 김혜지 학생의 네. 말대로 안타깝지만 그래도 너무 입시라는 큰 벽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네, 진짜. 당분간은 이게 계속 오래 갈 것 같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새로운 변화 형태로 지도를 해서 중등까지는 그나마 잘 갔는데? 고등학교 가면서 선생님 포기했어요라든지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입시에 못 안 맞춘다. 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아쉬움을 들을 때는 굉장히 괴리감을 느낍니다. 좀 마음이 좀 괴롭고요. 근데 이근상 선생님은 이게 지금 변화의 주역인 우리 창덕 여중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관점이 다르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좀 달라질 것인가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미래학교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미래학교라고 하면 뭔가 확 바뀌었다. 또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어떤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이라든지 또는 입시 제도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의 또 행복도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학교들과 많은 선생님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특히 학교라고 하는 공간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가 없고 학생들의 삶이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확 바뀐다고 한다면 정말 이 안정적인 어떤 그 시스템이 깨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안정성을 우리가 추구하면서도 변화를 이끌어내느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또 하고 있고 실제로 개인적인 의식들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일단 많이 변하셨고 저희 이제 선생님들도 정말 많은 교육을 받으시고 사실 그것을 또 수업으로 풀어내시기도 하시고요. 제도적으로도 뭐 자유학기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정말 꿈과 끼를 발견하고 또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들로 지금 서서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너무 급하게 자꾸 성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저희 이제 미래학교 서서히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사실 그랬어요.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는 교과서에 있는 거를 풀어주는 거를 배우는 거 이외에는 뭐 따라갈 수 있는 수업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 그대로 굳이 정말 학생이 꼭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뭐 학원이나 무슨 TV 강의나 네. 뭐 인터넷 강의 뭐 여러 가지가 태블릿 PC를 통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이제 경험할 것인가가 또 굉장히 지식을 쌓는 거 이외에도 중요한 일이 됐잖아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들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최지혜 학생은? 실제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교과목들도 배우지만
그냥 학교 생활 안에서 진짜 배우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소통하는 방법이랑 경청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방법, 공감하고 이런 능력들이 학교가 아니면은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진짜 그 학교에 있다 보면 제가 늘 고민되는 게 내가 우리가 학교 선생님하고 학원 강사의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 늘 고민하는 지점이 이렇게 아이들과 어울리며 소통하면서 이게 스스로 깨닫는 모습. 부러운 게 저희 반 애들은 왜 이렇게 깨닫지 않는 거예요? 깨달을 겁니다. 네. 이제. 네. 혜지도 한번 대답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학교에 꼭 가지 않아도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잖아요. 학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냥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직접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인터넷 강의도 네. 애들이 나는 학교에서 배운 수업보다 인터넷 강의에서 듣는 수업이 더 좋아라면서 인터넷 강의를 듣는 친구들도 많은데 실제로 이제 그 친구들이 완강을 목표로 인터넷 강의 수강을 신청을 하지만 중간에 그 마음가짐이 흐트러져서 도중에 포기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또 이와는 다르게 자기가 계획한 대로 꾸준히 노력해서 그거를 목표를 이룬 학생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은 개인의 차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개인 차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학교의 역할이 이런 거를 줄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는 스스로 잘하니까 학교가 좀 풀어줄게. 근데 너는 좀 자제력이 부족하니까 학교가 좀 잡아줄게. 이렇게 해서 개인 간의 차이를 줄여주는 게 학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혜지 학생은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잔소리하고 뭐라 하는 게 그 학생의 개별화된 학습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일부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애들은 우리 반 애들 왜 안 그러냐? 그거를 뭐 이해를 해줄 수 있다면 혜지 학생이 선생님 입장에선 너무 고마운 생각일 텐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